이번 시간에는 맥스웰 최신 버전을 이용해서 감자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기존에 맥스웰 15 버전까지 존재했던 기능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 이전 기능을 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기능이 살아있다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 방법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이는 이러한 모델을 이용해서 감자 해석을 진행해 볼 건데,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녀석이 연구 자석이고요. 그 밑에 연구 자석 밑에 이제 에어갭이라고 공국이 존재를 하고, 여기 요거 렉팅글 요것도 공국이 아니라 백큐으로 지정을 해서 이 연구 자석에 감자가 여기는 조금 더 심하게 될 것이고 여기는 조금 더 작게 될 것이고 하는 것들 좀 모사해 보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공국으로 좀 파놨습니다. 여기 이제 권선을 감아서 코일을 만들어 놨고, 바인딩을 보시면 이쪽이 네거티브 밸류에서 들어가는 쪽, 이쪽이 포지티브 밸류에서 나오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석이 이쪽에서 발생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그래서 감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이 와인딩에 전류가 뭐 일정하게 줄 수도 있겠죠. 컨스턴트 밸류를 줄 수도 있겠지만 사인파 형태의 전류를 주어서 어떻게 이 감자가 굴려질 것이냐, 뭐 시간에 따라 전류가 변하면 최대 감자되는 지점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자되는 지점이 이 시간상에서 가장 극악의 사항을 이제 극악의 사항만 얘가 가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최종 포인트의 결과값을 가지게 될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사하기 위해서 일단 와인딩으로 해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저는 교류파, 사인파를 줘볼 예정입니다. 한 줄기 사인파를. 그랬을 때 과연 연구 자석의 감자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걸 좀 볼 것이에요. 맥스웰 15번까지는 여기 이 감자 해석에 대한 메뉴가 셋업 메뉴에 어드밴스드 탭에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는데 그 이후 버전에서는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사라졌어요. 근데 기능이 사라진 게 아니고 메뉴가 그냥 옮겨간 겁니다. 근데 그대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고 15버전 때까지 있었던 그 감자 해석에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조금 해결하면서 메뉴가 옮겨갔어요. 기존 감자 해석, 그 어드밴스드 탭에서 체크했던 감자 해석 방법의 문제점은 뭐냐면, 연구자 해석에 pH 커브를 주게 되면 디마그네타이제이션, 그러니까 감자를 계산할 수 있는데 감자된 값이 오브젝트별로 같은 값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요소별로 혹은 위치별로 감자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죠? 여기에서는 감자가 뭐 조금 돼가지고 80% 감자가 되고, 여기는 감자가 덜 돼가지고 90% 정도까지 살아있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석을 해보게 되면, 나중에 해석된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는 한 85%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자되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평균 값으로 그냥 감자 값이 계산돼 가지고 넘어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석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그랬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메뉴가 옮겨가면서 이제는 요소 대 요소별로 매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분별로 감자의 특성이 다르게끔 매핑이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감자를 할 때 뭐 메뉴상에서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감자 해석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익사이테이션에서요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Set Magnetization Computation을 한 다음에 요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이거 Compute Demagnetized Operating Point, 여기 체크,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여기 이제 체크를 할 수 없게끔 바뀌는데, 체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놈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를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구 자석으로 모델링 된 거, 비선형 연구 자석으로 모델링 된 거에 대해서는 다 디마그네타이즈드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다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연구 자석에 대해서 계산해 달라 이런 게 없는 거죠. 지금 나오는 게 코업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비활성 내죠.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 상관없이 연구 자석으로 모델링 된 거에 대해서는 다 감자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옵션은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냥 감자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너무 쉽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감자 해석을 할 때요. BH 커브 우리가 제가 이제 엑셀 띄워서 한번 해석을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게 될 연구 자석의 BH 커브입니다. 2, 4부면에 대해서만 2, 3, 4부면에 대해서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죠. 감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울 때 이 2, 4부면의 이 BH 커브에서 동작점이 결정이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여기가 동작점이 됐어요. 이 동작점으로부터 외부 자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죠? 이게 리코일 투자율을 따라서 이렇게 쭉 증가를 해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감자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M은 B-μh,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μh를 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가 적용이 되면서 결국 m이 구해지는 겁니다. 수익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걸 갖다가 그래프로 봐도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쭉 그냥 리코일 투자율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리코일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리코일 투자율. 투자율을 우리가 이제 뭐 조금 더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비투자율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그 리코일에 대한 비투자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감자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 리코일 투자율을 알아야지 감자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자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맥스웰에서 이거의 리코일 투자율은 얼마예요? 라고 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 특성을 볼까요? BH 커브의 특성을 보더라도 여기에 리코일 투자율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BH 커브를 봐도 BH 커브만 있을 뿐이지 리코일 투자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맥스웰은 어떻게 그 리코일 투자를 알아서 감자 해석을 해주는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자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감자 해석. 자,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는 뭔가를 알려줘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안 알려줘도 얘가 알아서 리코일 투자를 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BH 커브로부터 얘가 리코일 투자를 갖다가 추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BH 커브에서 리코일 투자율에 가장 가까운 것은 가장 포화가 많이 된 상태, 그죠? 가장 포화가 많이 된 상태, 뭐 그냥 일반적인 전기 강판이라고 하게 되면 포화가 많이 된 상태에 뭐 투자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죠? 사실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그래프상에서 가장 마지막 데이터 있죠? 여기 데이터. 이 기울기가 엄청 컸다가 기울기가 확 작아졌다가 기울기가 점차 적어지면서 일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일정할 것이고 여기는 기울기가 조금 더 커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데이터의 기울기, 얘가 리코일 투자율이다 라고 얘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요. 어떤 메뉴에도 이렇게 메뉴에서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실제 해석을 해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코일 투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연구 자석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지금 몇 개로 이루어져 있나요? 지금 거의 뭐 87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잘게 나눠서 BH 커브를 갖다 표현하는 게 좋은 것이냐, 결국 안 좋은 것이냐,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게 해놓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그래프로부터 μr 값을 한번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μr 값을 그냥 차분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b 나누기 h, 이 한 값을 갖다가 다시 뮤제로로 나눠주게 되면 이 투자율이 나오겠죠? 그죠?
B 투자율이 나올 겁니다. 쭉 내려보게 되면 1.34라고 하는 투자율로부터 위에 더 있겠네요. 쭉 위로 올려도 됩니다. 그건 없겠지. 246이라고 하는 이 큰 비투자율로부터 점점 줄어가지고 비투자율이 점점 줄죠, 그죠? 그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게 되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잘 볼게요.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이게 포화가 돼서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은 실제로는 거의 공기, 그러니까 비투자율이 1에 가까운 값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잘 보세요. 1.4에서 3으로 떨어졌다가 2로 떨어졌다가 다시 3으로 올라가는 지점이 있고요. 그죠? 이상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 떨어지다 8, 7, 6 떨어지다가 다시 1.2로 올라가는 지점이 있고요. 이상하죠? 뭐 그런 지점들이 간혹 보여요. 여기도 0 갔다가 다시 1로 올라갔다가 3에서 0.4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점이 좀 이상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가보게 되면 여기가 1.02456으로 나오네요. 그죠? 이 값이 리코일 투자율도 작용을 할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는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뭐 리콜 투자율이 일정하게 되는 뭐 계략적으로 정해볼게요. 뭐 이쯤 되는 지점, 그죠? 혹은 이쯤 되는 지점부터 2.6으로 같으니까 이쯤 되는 지점으로부터 데이터를 갖다가 싹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 데이터 중간에 있는 데이터는 필요 없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만 싹 가져와서 이렇게 딱 붙여줬어요. 이렇게 돼도 그래프가 큰 차이가 없을 거란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대신에 리코일 투자율은 1.04가 될 겁니다. 아까는 1.024 정도 됐죠. 리콜 투자율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줄인다고 해서 pH 커브가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추가해서 x 값을 이렇게 쓰고요. y 값을 이렇게 해서 보면 계열을 갖다 제가 볼 수는 없구나. 지금 했더니 범례를 보게 되면요, 계열 원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프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워버리게 되면 보이죠, 그죠? 다시 복구하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뿌렸거나 이렇게 데이터를 뿌렸거나 어쨌거나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잖아요. 뭐 조금 이 기울기가 뭐 눈으로 봤을 차이도 나지 않는데, 그런데 실제로 감자 해석했을 때는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얘는 리콜 투자율이 1.04로 따라갈 것이고 얘는 리콜 투자율을 1.02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이 1.02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간에 여기 있는 이 투자율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막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1.02가 안 맞는 값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단순화해서 이렇게 본 이 리콜 투자율이 더 정확한 리콜 투자율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값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연구 자석의 데이터 시트를 보시더라도 이 리콜 투자율이 나왔을 거니까 그 리콜 투자율을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값으로.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바꾼 다음에 pH 커브로 넣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바꿔줬고요. 여기 갔다가 보면 아까 같이 이상하게 보이네요. 뭐가 잘못됐지? 잘못 집어넣네. 여기 3개를 빠뜨려 먹었네요. 이상하더만. 이렇게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카피 C V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는 게 이렇게 넣어주는 게 더 올바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얘를 갖다 넣기 위해서 탭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탭으로 분리, 그 다음 new 마그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확인. 예. 얘는 new 마그가 됐습니다. 그죠? new 마그 텍스트가 됐고, 이걸 끄고요. 이제 잠시만요. 저장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맥스웰에서 이 BH 커브를 갖다 쓸 때 BH 커브를 기존 걸 사용하지 않고 아까 바꿨던 new 마그를 사용하겠습니다. 또 이상하네요. 여기 0이라고 하는 게 없네요. 그죠? 데이터가 잘린 것 같습니다. 다시 볼게요. 맥스웰에서 데이터 잘못 저장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잘못 저장된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자, 얘를 갖다 불러와서 다음 마침 불러와서 얘를 갖다가 다시 뿌려보고요. 맞고요. 그 다음 제가 얘를 여기서부터 다시 값을 다시 계산해 봐야겠네요. 이런 아까 괜히 꺼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 좋습니다. 요 값을 보고 대략적으로 같은 지점 2점 이쯤 다 좋습니다. 뭐 이쯤까지 그냥 비선형 데이터를 가져오고 일단 마지막 데이터만 쓰겠다. 자, 1.0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죠? 얘를 갖다가 그래프로 보면 그래프가 변한 게 아니다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얘만 카피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AAA로 갈게요. AA가 있다 그러네. AA 있나? 예. 됐고요. AAA 있네요. 얘를 갖다가 열어보면 왜 이러지? 왜 두 개만 잡히지? 맞네요. 맞죠? 맞는 것 같고 일단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조금 바꾸요. 얘의 확장자를 바꾸기 위해서 그냥 복사를 했습니다. 탭으로 바꾸셨습니다. AA2.탭이 됐네요. 됐고요. 얘에서 에이지 커브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된 요거죠? 이걸 가져와서 쓰게 되면 아까랑 데이터가 다를 건 없는데 여기서 갑자기 커진 거 0.5686에서 갑자기 커졌죠, 그죠? 0.5686에서 갑자기 커진 이 데이터가 맞다.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X방향으로 좌와 방향이죠, 그죠? X방향으로 좌와 방향이었고 그 다음 얘가 참조하고 있는 좌표계의 X방향은 지금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좌와 방향의 벡터로만 얘가 계산을 해줄 거예요. 얘가 아니스트로픽 재질이라고 봐서 이방성 재정이라고 봐서 이쪽 방향의 성분, 좌 방향의 성분만 가지고 얘가 감자를 계산해 줄 거예요. 등방성 재질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벡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등방성 재질이라고 하면 아까 이 재질에서 이 벡터이죠. 이 벡터를 빵빵빵 주셔야 돼요. 등방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방성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만 좌화가 생긴다고 고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자와 벡터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 체크를 해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감자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것도 안 주지만 제가 한번 쿠런트를 I max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타임 이런 형태로 한번 줘볼게요. I max는 10A로 한번 가져가 볼 것이고 오메가는 2 파이 F2로 가져갈 것이고 F2는 60Hz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주기 해석을 하게 될 것인데 한 주기 해석을 하기 위해서 주기를 구하죠. 뭐 피리어드 나누기 F2 그죠? 이렇게 해서 주기를 구하고 90스텝 정도로 나눠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0 정도로 나눠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세이브 필드도 에브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해석을 했을 때 라기보다는 여기에 스택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먼저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한번 한 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테스트로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이 막 되고 있고요. 되고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전류 파형을 한번 찍어보면 사인파로 들어가고 코사인파로 들어가고 있네, 그죠? 코사인파. 코사인 말고 사인파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점자 감자가 더 되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할게요. 자, 사인파로 지금 집어넣고 있고 해석이가 금방 되니까 자, 사인파로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요. 제초 타임 0 타임에서는 전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자개만 있을 겁니다. 연구 자석의 자체 자개만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연구 자석의 두께가 얇고 여기 공극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감자가 될 확률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필드를 볼 건데 B 필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확대를 해보게 되면 여기는 0.3 근처가 나오고 있고 여기는 0.7 근처가 나오고 있죠, 그죠? 보면 0.3 근처에는 감자가 될 수도 있는 조건입니다, 그죠? 왜, 0.5 정도 됐을 때부터 우리는 비슷하다고 봤으니까, 비슷한 투자율로 나온다고 봤으니까, 사실은 0.3 정도 되면 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얘는. 0.3 정도 되면 감자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예로부터 우리가 자화를 갖다가 플로팅 해볼 수 있어요. 지금은 B를 플로팅 했지만 자화를 플로팅 할 수도 있거든요. 자화를 플로팅하기 위해서 이 B 필드를 캘큘레이터로 이제 M 필드를 캘큘레이터 계산해 주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B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게 수학적으로 보면 mu H는 B가 될 거고 여기다가 M이 더하게 되면 mu H 더하기 M은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M을 구해보게 되면 B 마이너스 mu H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식을 써주는 겁니다. B 그 다음 H가 있는데 mu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mu는 근데 우리가 B 리콜 투자율을 알아야 됩니다. 리콜 투자율이 아까 우리 구했던 게 어떻게 나와요? 여기인가요? 여기가 아닌가? 여기인가? 해준 게 나오지가 않네. (1.04) 이게 이제 우리 리콜 투자율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넘버 이걸 갖다 카피해서 넣어주시고요. 1.04 이걸 넣어주시고 그 다음 컨스턴트 mu 제로가 있으니까 이걸 넣어주시고 그래서 곱하고
다시 곱하고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 b 마이너스 h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스무스를 취해서 그냥 변수 등록을 해주면 돼요. m 있다고 하네요. 다시 지우고 갈게요. 여기에 아까 n 값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시 b 마이너스 h의 넘버 여기다가 투자율 값 적어주시고 컨스턴트 u0 곱하기 마이너스 스무스 얘를 갖다가 m 그 다음 m을 카피 스택을 하시고 매그니튜드를 취하시고 얘를 다시 매그 m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자, 캘큘레이터 새로운 값이 계산이 되었고 이제 얘를 지우고 필드에서 b를 지우고 여기서 n 값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플롯메시가 아니지. 플롯 필드에서 named expression을 해서 요 값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필드 m 값을 동시에 볼게요. m 팩터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1.13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잔류 자소 밀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잔류 자소 밀도만큼 m이 남아 있는 것이고, 여기는 감자가 안 됐으니까 여기는 아까 감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랬죠. 1.10까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벡터 방향이 다 위로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정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볼까요?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봅시다. 오케이. 보면 잘못 봤네. 다시 볼게요. 뷰의 애니메이션 어디 갔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트 M을 봐야 되네. M 이걸 봅시다. 이걸 보면 왜 안 나오지? 시간이 걸리네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역자격이 걸리기 때문에 이 빨간 부분이 점차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쪽으로 회복을 하느냐, 전류가 작아지면 처음처럼 회복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네요. 멈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볼게요. 잘 보세요. 이쪽에 값이 줄어드는 거 보이죠? 그죠? 원래는 커졌다가 들어볼까요? 얘를 갖다 갑시다. 여기가 반자기가 가장 덜 들어가는 경우, 중간이 또 덜 들어가는 경우, 여기가 또 덜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요 중간쯤 왔을 때, 이쯤 왔을 때 감자가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감자를 보시면 이 10A는 감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대로 1.13이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여기다가 Imax를 100A 정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아까랑 똑같이 보일 겁니다. 0초일 때는 똑같이 보일 거예요. 1.13만큼 보일 것이고요. 왜? 전류가 안 들어갔으니까. 전류가 언제쯤 들어가냐면 지금 이때쯤
X축이 4.25 정도 됐을 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4.25 정도 볼까요? 여기 4.25 정도 좀 대충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쪽이 감자가 많이 된 상태예요, 그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얘가 이제 연구 자석이 줄면, 전류가 줄면 얘가 더 커질 것이냐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유지가 될 것이냐. 6 정도 됐다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대략 뭐 0.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더 커질 것이냐? 더 커지네요, 그죠? 더 커져버리네요. 6이 언제쯤이냐면 6이 이쯤 될 테니까 이 전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전류가 줄어버리니까 감자가 풀리네요, 그죠? 감자가 풀려요. 그 다음 다시 얘가 8.33 정도 되니까 8.33일 때 다 풀리겠죠, 그죠? 8.33일 때 완전 풀려가지고 아까랑 처음이랑 똑같은 상황이 되고요.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거랑 0일 때랑 비교해 볼게요. 거의 똑같죠, 그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감자가 이제 이렇게 그 전류에 대해서 지금 계산이 된다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전 스텝이 다음 스텝에 영향을 안 준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됐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이 상태에서 플럭스 링키지를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를 실수했네.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익사이테이션 조건에서요, 이 마그네티식 컴퓨터를 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자를 고려 안 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감자를 고려 안 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감자를 그냥 고려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봐야겠죠. 지금까지는 감자를 고려 안 한 상태였고요. 이제 감자를 고려한 상태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지, 이걸 선택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석을 해보시면, 중간에 뭔가 실수들이 많이 나오네. 어쨌거나 이제 감자된 조건을 보면 이제 달라지는 게 보일 겁니다. 해석이 쫙쫙쫙쫙 되고 있고요. 아까 전 해석이랑 다르다고 하는 거 체크 해줬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죠? 감자 해석 조건 세팅해줬다는 것만 다르고, 0초를 보시고 named expression 한번 보시면 아까랑 똑같아요, 그죠?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건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1.13까지 나오고 있고, 여기는 일부 감자가 됐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감자가 가장 많이 되는 지점이 이 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4.25, 여기가 8.83, 4하고 8 근처에 보면 되겠죠, 그죠? 4하고 8 근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4 근처를 보게 되면 확 감자가 됐습니다, 그죠? 확 감자가 됐습니다. 감자가 확 됐어요, 그죠? 오히려 여기가 덜 감자가 됐죠? 그럼 8로 되면 다시 복구가 될 것이냐? 8로 가면 다시 이제 감자가 복구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란 거예요. 8로 갔어요. 그죠? 8로 갔을 때 여기가 복구가 될 것이냐? 갔더니 복구가 안 되고 그대로 감자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죠? 그죠? 이거는 전 스텝이 다음 스텝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입니다. 감자 영향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을 때 이건 0이 되는 순간이죠. 전류가 0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감자된 곳은 그대로 감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계속 얘는 누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시간에 따른 감자가 일어났고, 그죠? 그렇게 되면 세균 자성량도 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할 거란 겁니다. 이렇게 이게 플럭스 링키지죠, 그죠? 플럭스 링키지를 보게 되면 맥시멈
미니멈 정도로 보면 된 결과를 보면 전류가 이제 점점 증가를 하면서 감자가 되기 시작하고 이쯤에서 감자가 최대 감자가 일어났을 거고 그 감자된 영향을 계속 유지한 채로 이제 전류가 점점 줄고 그죠? 대략 지금 여기가 언제냐? 끝이 시간이 16이니까 8이 16. 한 8초 정도 되는 지점에서 빵이 사실은 거의 빵에 가까워져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이 플럭스 링키지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이 기본적으로 영구 자석에 의한 석유 자석량이 업셋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마이너스로 세개하고 있죠. 영구 자석에 의한 석유 자석량이 마이너스로 돼 있고 어쨌거나 여기서 감자가 되고 이 지점을 지나게 될 때 그죠? 감자가 된 영구 자석 그죠? 감자가 된 영구 자석이 사용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M2 지점에서 그 그러니까 영구 자석에 의한 자석의 방향과 전류에 의한 자석의 방향은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메이션이 돼가지고 자석이 만들어질 텐데 감자가 되면 영구 자석에 의한 석유 자석량이 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자가 되기 전이랑 지금 감자가 된 후랑 이 M2 값을 비교해 보게 되면 감자가 된 이후에 M2 값이 이제 절대값이 줄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면 실제 반영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M2 값이 지금 0.1130인 것이고 이 감자가 안 되는 이 조건 100번 그다음 이 디막 소스 여기에서 이 플럭스 링키지를 보게 되면 요것보다 0.11보다는 절대값이 커야 된다. 그러니까 0.1 뭐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면 여기가 0.12로 절대값이 더 큰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감자가 반영되고 있습니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감자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뭐 그냥 감자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조금 더 방법을 쓰면 이 모델을 두 개를 이용해서 소스와 타겟으로 분리를 해서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타겟으로 우리가 하나 만들고요. 만들고 타겟에서는 요 마그네타이징 컴퓨터를 NO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대신에 이 연구 자석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여기 Excitation 조건에 보게 되면 Permanent Magnet Field라고 있습니다. 요걸 선택해서 Demagnetization 선택하시고 링크에서 소스를 선택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소스를 선택해주고 요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Variable Mapping 소스에서 어떤 조건으로 해석된 결과를 여기에다 반영할 것이냐인데 지금 디자인 요거하고 요거나 100번이나 200번이나 쓰고 있는 내부 변수가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매핑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으로 소스에 값을 주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값으로 그러니까 자기 이제 여기 있는 값으로 이제 자기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돼도 되고 소스하고 타겟이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돼도 되고 다른 값으로 매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감자 조건을 전류형에서 보고 나는 여기서는 감자 해석을 할 때는 전류를 1000으로 주고 하고 싶어. 그럼 매핑 할 때는 0으로 주고요. if를 주고 실제 내 이것도 이제 선택을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내 디자인에서는 전류를 갖다가 100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값, 내 모델에서 내 디자인에서 준 이 값은 내 해석을 할 때 쓰이는 것이고 여기 셋업 링크를 했을 때 여기 매핑을 할 때 쓰이는 이 값은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스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소스 해석을 할 때 이 베리어블 이용해서 해석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0일 때 조건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혹은 내가 50을 하겠다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오브젝트 매핑에서는 지금 이게 내 모델에서의 마그넷하고 실제 소스 디자인에서의 마그넷 이 두 개를 갖다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름만 같으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같으면 아시겠죠? 지금은 마그넷이라고 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는데 연구 자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두 개 이렇게
이렇게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매핑을 해준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스하고 타겟하고 형상이 완벽하게 일치해야지만 해석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스하고 타겟하고 형상이 동일하지 않아도 되고, 예를 들면 타겟에서 이게 빠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되고, 단지 오브젝트의 이름만 같으면 됩니다. 마그넷, 여기도 마그넷, 이런 식으로만 동일하게 되면 해석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스의 전류 조건을 50으로 주고 감자 해석을 한 다음에 타겟에서는 전류 100 조건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값 나올 겁니다. 지금 m 값을 보고 있지만 m 값이 여기 그죠? 200이라고 하는 곳에서 m 값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m 값을 한번 이건 이제 소스 해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타겟을 해석하고 있고, m 값을 보게 되면 감자 해석이 이제 고려대가 돼서 이렇게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비어 보이는 거는 조금 그래픽 에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15 버전 2 이전에 있던 기능보다 지금 기능이 훨씬 나은 것 같고, 메쉬 투 메쉬로 이제 n 값이 매핑이 되기 때문에 더 정밀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감자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